안녕하십니까? 통계 비전공자의 통할 모드를 위한 기초통계 강의 반복 측정 분산 분석 네 번째 시간 7-4 RM 아노바를 실습해보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리피티드 메이저 아노바의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종속 변수가 측정된 횟수대로 칼럼의 숫자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저희가 앞에서부터 계속 보아왔던 예제이고 손으로도 계산을 해봤던 그 예제입니다. 지금 잠시 비디오를 멈추시고요. 자모비의 이 데이터를 손으로 집어넣으셔서 다 완성이 되시면 다시 비디오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이미 다 넣으셨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로 아노바, 리피티드 매즈 아노바를 누르시면 뭐가 이렇게 뜨는데요. 문제는 이 변수를 넣는 방법이 상당히 기존에 저희가 보아왔던 것과는 좀 다르게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요 윗부분 repeated measures factor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저희가 임의로 이 repeated measure, 여기서는 이제 타임이겠죠. 요거에 대한 이름을 저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벨은 풀이였고요. 그러니까 운동 전. 이름을 프리 트레이닝으로 할까요? 프리 트레이닝. 그죠? 두 번째는 3개월 후입니다. 그래서 3 months later 이 정도로 하고 세 번째가 6개월 후죠. 6 months later로 하겠습니다. 이게 세 개의 레벨이 됐고 그럼 이게 이름이 밑에 붙어서 세 개의 이제 변수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가 첫 번째에 들어가고요. 3 months가 역시 3 months, 6 months가 6 months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넣기만 하면 이미 이제 끝난 거죠. 요 두 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미 repeated measure ANOVA가 여기서 계산이 돼서 나온 겁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복잡하게 여러 줄을 쓴 거와는 다르게 time과 residual만 그냥 써놨죠. 여기서 말하는 residual이 바로 진짜 residual, 진짜 error variance죠. 우리가 원웨이 아노바의 within variance를 그대로 쓸 경우에는 이게 비정상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그걸 쪼개서 서브직 sum of square와 에러의 sum of square 나눈다 해서 그 에러 부분입니다. 즉 요 57.1을 10으로 나눈 게 5.72가 되고 이게 진짜 베리언스죠. 그래서 71.72를 5.72로 나눈 게 12.5가 되고 값은 P값은 약 0.002 유의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애초에 원웨이 아노바를 쓰면은 이게 유의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앞에서도 봤지만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노바를 누르고요. 그죠? 이게 지금 디펜던트가 3개네요. 그래서 이거 지금 비교가 안 되겠군요. 좀 그런 문제는 있네요. 이걸 이제 원웨이 아노바에서 돌리려면은 변수 이 3개를 한 칼럼에 다 몰아넣고 이 3개를 각각 비교할 수 있는 그 구분값을 픽스드 팩터로 해서 봐야 되는 좀 그런 문제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바로 저희가 볼 수는 없고 리무브 시키고요. 그럼 이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이제 끝난 거고요. 이펙트 사이즈 얼마만큼 이 타임이라는 이 변수가 운동 효과를 잘 설명을 했는가 16.7% 정도 설명하네요. 그죠? 많이 설명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모델을 보면은 실제 타임을 집어넣어서 모델을 봤다 됐고요. assumption 체크를 보겠습니다. 여기 sphericity 테스트가 나오죠.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구형성을 이제 검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름 맨날 헷갈리는데요. 마우슐리스 W라고 한 값이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 요거에 대한 P 값입니다. 0.05보다 작으면 유의하고 유의하면 분산값이 다르다가 돼서 문제가 좀 되는데 문제가 안 되네요. 그죠? 그리고 그린하우스 가이저의 엡실론 값과 현필드인가요? 현펠트인가요? 이 에타 값도 1에 아주 가깝진 않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요 자체 값들이 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요 P값이 0.05보다 작을 경우는 요 superiority correction을 하면 됩니다. 현재는 none이었는데 두 개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그린하우스 가이저 에타와 현 펠트 에타에 의해서 이제 좀 수정된 이제 값들이 나오죠. 뭐 어차피 수정을 해도 다 유의하네요. 그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 요건 이제 원래 그 우리가 앞에 1way, 2way 아노바에서도 봤던 equal variance 그죠? 테스트인데 너무 이제 숫자가 작다 보니 여기서는 이제 테스트를 안 해버렸고요. 뭐 의미는 없네요. 글쎄요. 포스트학이라 시간이 유의하니까 포스트학 테스트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다지 뭐 많이 궁금하진 않습니다. 프리트레이닝과 3months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오네요. 대신 프리트레이닝과 6months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3하고 6도 차이가 있네요. 그렇다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타임을 넣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봤더니 이건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 기준인데요. 이걸 만약에 뭐 스탠더드 에러로 바꿔보면 조금 보기가 나으려나요?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역시. 네, 뭐 비슷하네요. 결론적으로 요 6months는 프리트레이닝과는 다르고 요 3months도 그쵸? 6months하고는 또 다른데 요 둘은 어떤가? 요 둘은 지금 또 다르다고 나오고요. 요 둘은 어떤가요? 요 둘은 프리와 3months는 큰 차이가 없다. 같다라고 나오죠. 그쵸? 뭐 되게 재밌는 결과입니다. 요 둘 자체는 비슷한데 요 둘은 다르고 그다음에 그쵸? 요 세 번째 것 6개월은 그쵸? 3개월간 또 다른 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사실은 리피티드 메이저 아노바가 끝이 난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쵸?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엔 시간이라고 하는 것 하나만 독립변수로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제 시간이 아닌 다른 독립변수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아노바,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리피티드 메저 2way 아노바라고 하는데요. 이 리피티드 메저 2way 아노바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반복 측정 분산 분석 네 번째 시간 7-4 RM 아노바를 실습해 보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